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습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7월 경제 전망에서 성장률이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전력은 올여름 사상 최악의 전력난이 예고됨에 따라 7, 8월 중 피크일을 지정해 전력 단가를 3배 이상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남북당국회담 무산을 우리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실무 접촉 과정을 공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강동석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의 투매 속에 1890선이 무너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서울경제신문 강광훈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세한 마감 시황 정리해 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매도로 인해 사흘 연속 하락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27.18포인트 내린 1882.73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3일 2000선에 이어 10일 만에 1900선까지 무너진 겁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가 불거지며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것이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선물 옵션 동기 만기일을 맞아 불확실성이 높아진 점도 부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개인이 4,456억 원, 기관이 9,523억 원을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이 9,523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업종별로는 증권, 은행, 건설업 등이 하락했고 통신업, 기계 등이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다수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등이 약세를 나타낸 반면 SK텔레콤, 삼성화재 등은 상승했습니다. GS건설이 오너 경영인인 허명수 사장의 사퇴로 인해 4.21%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만도가 중국 시장 점유율 확대 기대감에 2.49% 상승했습니다. 배당 시즌이 되면서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6월 중간 배당 시즌이 돌아오면서 배당주에 관심을 높여야 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해 6월 배당을 실시한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올해 투자를 할 경우 평균 2.6%의 수익률을 기록해 같은 기간 코스피 수익률을 3.2%포인트 초과했다며 지난해 배당을 실시한 기업들을 매수하는 전략으로 초과 수익률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6월에는 12월 결산법인의 중간 배당과 6월 결산법인의 기말 배당이 실시되는 시기입니다.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이후 10년간 매년 40여 개사들이 6월 배당을 실시했습니다. 류지영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2004년부터 6월 배당을 실시한 기업들의 6월 한 달간 총 수익률은 코스피 수익률보다 4.0% 높았다며 이는 6월 배당을 실시한 기업을 미리 알 수 있다면 코스피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해 6월 배당을 실시한 기업들이 올해도 같은 기간에 배당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관련 종목들에 주목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지난해 6월에 배당을 한 기업은 삼성전자, 포스코, SK텔레콤 등 43개 업체입니다. 류 연구원은 2004년 이후 6월에 배당을 실시한 기업이 다음 해에도 같은 기간 배당을 실시한 경우가 84%에 달했다며 2011년에도 6월에 배당을 실시한 44개 상장 기업 가운데 36개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배당을 실시했고 19개사는 배당금도 같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해운사들의 신용등급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 유동성 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국내 대형 해운사들의 신용등급에 비상경고 등이 켜졌습니다. 최근 STX 페노션 사태로 자금시장 접근성도 크게 위축된 가운데 차입금 만기를 앞둔 해운사들의 유동성 위기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신용평가는 오늘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SK해운의 회사채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도 SK해운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국신용평가는 신용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해운업체들의 수익 창출력이 약화되고 재무적 부담이 더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올해
올해 들어 벌크선, 유조선, 컨테이너선 등 전 선종의 운임이 부진한 흐름을 보여 영업 실적 개선이 불확실하다며 자금 조달 여건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해운사들의 신용등급 전망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지면서 연쇄적인 신용등급 강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한신평은 지난 2월 현대상선의 신용등급을 기존 A에서 A-로 강등한 바 있습니다. 신용도 하락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높아지면서 해운사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3월 말 기준으로 앞으로 1년 내 만기가 돌아오는 주요 해운사의 회사채 규모만 2조 원에 육박합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해운사에 재투자하려는 기관 투자자를 찾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근 STX 페노션이 끝내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자 기관 투자자들의 해운사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 하반기 웅진홀딩스의 법정관리 신청 이후 우량 회사채에만 자금이 몰리는 등 회사채 시장의 양극화가 심해진 상황에서 STX 페노션 사태로 해운사들의 회사채 발행 여건이 크게 악화된 겁니다. 게다가 신용도 하락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운 자금 조달의 길이 막혀버려 유동성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증시 관련 소식 강광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습니다. 한은은 김중수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현행 기준금리를 유지키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한 달 전인 5월 9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데다가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도 속속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책이 실물 경제에 효과를 내는지 당분간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경제가 올해 점진적이지만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란 경기 판단이 금리 동결의 주요 배경으로 꼽힙니다. 또 유럽중앙은행이나 호주중앙은행 등도 6월에는 기준금리 동결을 한 점도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들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출구 전략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추가 인하에 대한 부담감이 컸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7월 경제 전망에서 성장률이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총재는 한은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기자회견에서 기준금리 인하와 추경 등으로 올해 성장률은 0.2%포인트, 내년은 0.3%포인트 높아져 내년에는 당초 예상보다 높은 4%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김 총재는 추경과 금리 인하의 효과가 적어도 0.2%포인트는 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7월 전망때까지 다른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 정도 상향 조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4월 전망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7월 전망에서 0.2%포인트 상향 조정하면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8%로 높아집니다. 한국전력은 올여름 사상 최악의 전력난이 예고됨에 따라 7, 8월 중 피크일을 지정해 전력 단가를 3배 이상 높이고 비지정일에 낮춰주는 수요관리형 선택요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요관리형 선택요금제는 피크일 10일 동안 오전 11시에서 12시, 오후 1시에서 5시까지 최대 부하 시간대에는 3.4배 요금을 물리고 그 외 시간에는 0.8배로 낮춰주는 요금제입니다. 대상이 되는 사무실과 공장 산가는 계약 전력 5,000kW 미만으로 7만 3천호로 추정되며 일반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한전은 또 아파트를 포함한 주거용 고객을 대상으로 7, 8월 사용 전력의 20-30%를 절감하면 전력 요금의 5%를 적립해주고 30% 이상 절감하면 10%를 제공하는 절전 포인트 제도를 시행합니다. 정부는 북한이 남북당국 회담 무산을 우리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실무 접촉 과정을 공개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통일부는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북한이 수석대표급 문제를 이유로 남북당국 회담을 무산시키고 실무 접촉 과정을 일방적으로 왜곡해 공개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정부가 북한의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으며 북한이 성의를 갖고 책임있게 남북당국 대화에 호응해 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담화를 통해
남북당국 회담 무산을 우리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회담에 미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금융지주의 경영연구소 2013 한국부자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인 사람이 전국적으로 16만 3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이나 실물 자산을 제외하고 금융자산만 10억 원이 넘는 사람은 2012년 16만 3천 명으로 2011년 14만 2천 명보다 14.8%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만 8천 명으로 전국 부자의 48%를 차지했으며 이 중 강남 3구의 비중이 2009년 39.2%에서 2012년 37.6%로 하락해 부자의 지역 쏠림 현상이 다소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자들의 총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55%로 2011년 58%보다는 소폭 낮아졌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에도 향후 가장 수익률이 좋을 것으로 예상하는 투자처로 3명 중 1명이 국내 부동산을 꼽았으며 자산 관리를 위한 관심사로도 부동산 투자 정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브라질 재무장관은 채권에 이어 외화 파생 상품에도 부과해온 토빈세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질은 선진국의 출구 전략 논의가 커지면서 외국 자본이 급격히 유출되자 지난주 외국 자본의 브라질 채권 투자에 대한 금융거래세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브라질은 지난 2011년부터 브라질 해활화에 지나친 절상을 막기 위해 외환 선물 시장에서 해활화 가치 상승, 달러 가치 하락에 베팅할 경우 1%의 금융거래세를 부과해왔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최근 수년간 자국의 상대적 고금리를 노린 국외 자본이 대량으로 유입되자 금융거래세를 부과해 해활화의 과도한 강세를 막아왔습니다. 신흥국의 금융시장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개인 신용이나 보유 주식을 담보로 주식에 투자하는 자금 규모가 14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경제신문 조민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신용거래 융자 등 대출을 통해서 주식에 투자하는 규모가 얼마큼 늘었습니까? 네, 13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권사로부터 주식 매매 대금을 빌리는 신용거래 융자와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빌리는 예탁증권 담보융자,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등으로부터 주식 매입 자금을 대출받는 연계신용 등 주식 관련 대출 규모는 13조 7천억 원 수준으로 집계됩니다. 신용거래융자가 올 초 3조 9,218억 원에서 6개월 새 1조 원 넘게 급증했고 예탁증권 담보융자도 지난 11일 기준 7조 4,835억 원을 기록하면서 올 들어서만 4,413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연계신용 역시 연초 1조 2,068억 원에서 1,255억 원이 증가해 지난 4월 말 기준 1조 3,323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 주식 관련 대출은 올해 들어서만 1조 5천억 원가량 증가하면서 14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주식 관련 대출이 이렇게 급증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우선 그동안 저축은행이 주로 지급하던 연계신용이 캐피탈사와 손해보험사 등으로 확대된 점이 신용규모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시중금리가 하락 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이들 금융기관들은 공격적으로 연계신용 영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릭스캐피탈은 연계신용을 이용하는 투자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캐피탈은 연 6.5%인 이자율을 최초 3개월은 3.9%, 이후 3개월은 4.7% 등으로 낮춰 투자자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IBK캐피탈과 신한캐피탈 등도 최근 이자율을 내리거나 연장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적극적인 영업으로 2011년 1월 1,373억 원에 불과했던 캐피탈사의 연계신용 규모는 지난 4월 말 현재 3,986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보험사의 경우 2011년 1월 2억 원에서 지난 4월 1,264억 원으로 규모가 2년 만에 600배가량 폭발했습니다.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도 작용한 것인데 전문가들은 이렇게 신용을 통한 주식 거래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금리가 내려가면서 주식 관련 대출의 금리도 하향 조정되어 투자자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저렴해졌습니다. 여기에다 정부가 창조경제 벤처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힌 점이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레버리지 요인을 높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움직임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글로벌 증시가 휘청이고 있어 대출을 통한 레버리지 투자를 자제해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이인영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국내 증시 조정이 예상보다 클 경우 신용거래융자를 통한 투자가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고수익을 노린 레버리지 투자는 그만큼 손실도 크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도 궁금한데요. 네, 잠재적 시한폭탄이 증시에서 덩치를 키우고 있지만 금융감독당국은 아직 자금 수준이 증시의 위기를 초래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미 연계신용 등의 위험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는데요. 금감원은 이에 대해 테마주를 비롯한 일부 과열 종목 투자에 대한 위험관리 및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과 함께 내부 리스크 관리 기준을 강화하라는 지침을 각 증권사에 전달한 게 전부입니다. 이들 조치에도 불구하고 레버리지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때에는 총량 규제나 직접 통제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관련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금감원 측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신용거래융자나 연계신용 등 주식 관련 대출이 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딱히 증시 내 위기를 초래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상황을 꾸준히 지켜보면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포착될 경우 대책 마련에 착수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계신용의 경우 담보 유지 비율을 110%에서 140%로 올리는 등 신용거래융자 수준으로 올리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당국은 증권업계 불황 등을 이유로 현재 검토조차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히려 지난달 7일 증권업계 활성화의 일환으로 5조 1천억 원 아래로 한시적으로 제한했던 신용거래융자 규제를 풀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거래융자 제한선은 증권사 자기 자본의 40%, 온라인 증권사의 경우 70%로 바뀌며 최근 증가 추세에 기름을 부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네, 증권부 조민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아 자동차가 수입차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중형 세단 K5의 후속 모델인 더뉴 K5를 공개했습니다. 더뉴 K5는 기존 모델보다 날렵해진 외관과 고급스러운 실내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전면부에는 LED 안개 램프를 국내 중형차 최초로 적용했으며 새로운 라디에이터 그릴을 갖춰 한층 역동적이고 날렵한 디자인을 갖췄습니다. 차량 내부에도 고광택 하이크로스 재질의 센터패시와 세틴 크롬 재질의 장식 마감 등을 적용해 인테리어를 고급화했습니다. 기아차 측은 내 외관에 큰 폭의 변화를 줬지만 오히려 일부 트림의 가격을 인하하거나 동결하는 등 인상폭을 최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아차 관계자는 기대를 넘어서는 상품성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날로 강화되는 수입차 공세에 계속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재윤 금융위원장은 이달 26일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신 위원장은 오늘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부천 간담회에 참석해 우리금융 민영화는 지방은행과 증권계열 등 자회사 분리 매각 쪽으로 가져가려 한다며 이달 26일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금융 민영화와 함께 진행 중인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 논의 결과는 이달 17일 발표합니다. 하나그룹이 초고속 성장 중인 일본 태양광 시장 공략을 가속화합니다. 하나그룹은 작년 상반기 일본 후쿠오카의 첫 영업사무소를 개설한 데 이어 이달 중 오사카에 제2영업소를 설립하고 태양 전지판 핵심 부품인 셀 모듈 판매망 확보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시장 규모는 독일, 중국, 미국, 이탈리아에 이어 5위권이지만 2015년에는 중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6월 13일 센 경제 현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